제가 임상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이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건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가꾸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만난 한 선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선배는요, 사실 얼굴이요, 곽부상처럼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막 빛이 났습니다, 사실은. 너무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공부도 되게 잘해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더 놀라운 점은 그 사람은 천부적인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있고 능력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리더는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옆에 있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다리처럼 이렇게 주변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헌주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 하는데 저의 생각을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야, 그래?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야, 그 보따리 좀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요, 뭔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요, 정말 그거에 놀래요. 야, 진짜 탁월하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야, 너 진짜, 야, 창의적 하면 헌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느낌을 갖냐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에는요, 크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거, 그렇죠? 생존에 관련된 생리적인 거.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죠. 세 번째는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 욕구가 채워지면 좀 더 욕구가 상향화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생리적인 측면, 생존에 대한 측면보다는 좀 더 관계적인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거는 예전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가부장적인 측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지금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왜 그래요? 생존과 안전의 시대여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사랑과 소속감의 시대, 존중받고 싶은 시대, 자아실현의 시대라는 거죠. 이게 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건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밥 사줄게. 밥 사주고 자기 혼자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있어도요, 소화가 안 돼. 짜증나가지고요.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밥은 여러분 생존에 대한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매력적이고 아주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잘 가꾼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는 태도나 말이라고 말씀드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상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이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호감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을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미움받고 싶다, 나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동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할 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감정적인 게 되게 많은 작동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랑만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아, 진짜 재수없다. 아, 너 잘났어. 너 잘났어.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비호감이라는 건 자기 자랑만 계속하고 당신은 아니라는 그 말투.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당신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당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신에게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당신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말을 진실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나도 그런 말을 진실하게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비호감과 호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폐쇄형 말투입니다. 폐쇄형 말투.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폐쇄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사람의 말이 좀 짧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빠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니 사춘기 아들이 자기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이가 말을 안 하냐. 아니 사춘기 아이면 원래 말 안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빠 교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빠들 많이 만나고 사춘기 아이들도 만나는데 사춘기라고 해서 아빠하고 대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춘기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아버지가 경제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거의 못 먹고 이제 가시는 그런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요즘에 어떤 말을 하시는데 아이하고 좀 대화가 잘 안 되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요. 사실 그 아빠도 이 아이가 클 때까지만 해도 막 너무 바쁘니까 그냥 뭐 언젠가 해야지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크면서 아빠를 거의 찾질 않으니까 사춘기 돼버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아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야, 너 아침에 일어났어? 잘 일어났어? 네. 아침밥 먹었어? 네. 학교는 잘 갔다 왔고? 네. 학원도 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이요. 자기를 지금 돈 버는 기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아빠의 말투가 다 폐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를 매우 조금 빈약하게 만드는, 폐쇄형의 질문을 하면 네, 아니오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되게 힘들다면 그 사람의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난형 말투입니다. 또 비교하는 말투죠. 야, 아빠는 그렇지 않았어. 너 왜 그러니? 야, 옆에 현수는 그랬대더라. 야, 현수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했다더라. 근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도대체? 아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들이 상대방이 지금 아빠니까 엄마니까 말은 못해요. 상사니까 내가 말은 못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 화를 꿀꺽 삼키는 거죠. 그 화는 자기 안에 있어요. 이것은 상대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의 긍정적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꾸 만나면서는 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대보다 자꾸 못하는 것 같은 위축감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덜 중요한 사람, 혹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상대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요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